네, 뉴스엠의 이슈앤피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종대 경영학부의 김대중 교수와 함께 일본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19일에 일본이 드디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고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일본의 지금 정책 금리가 0에서 0.1% 정도로 인상이 됐는데요.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택한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이제 경제가 정상화됐다. 작년 2023년 말 기준으로 일본의 경제 성장률 한 2.1% 정도 됩니다. 한국이 1.7%니까 한국보다 더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고요. 일본은 지난 20년간 거의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말을 말했었습니다. 예. 과거에 일본은 집값의 약 120%를 대출해 줬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집값의 한 50%를 대출해 주고 있는데 일본은 100%가 아니라 오를 것을 대비해서 추가로 20% 대출을 더 해줬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될 정도로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었다. 물가가 오히려 내리는 상황이 벌어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 대출을 받아가면 오히려 마이너스 0.1%가 될 정도로 투자를 하고 은행에 예금을 하지 말고 소비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네네. 그런 거였는데 일본이 경제 성장률이 한국보다 더 높았고 경제가 정상화됐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조금 전에 이제 미국이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2024년도 금년 6월 달부터 기준금리를 0.25%씩 세 번을 내리겠다고 했고 내년에도 세 번 내립니다. 그러면 2026년까지 앞으로 기준금리를 연 3번씩 내려서 최저 2.6%까지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기준금리가 주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 마이너스 0.8에 아주 결정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은행의 기준금리가 오히려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기업이 활성화라는 뜻입니다. 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금년 6월부터 내리겠다는 거였고 오늘 저녁에도 나스닥 선물을 보니까 플러스 0.8까지 나옵니다. 오늘도 미국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고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을 봤을 때 미국이 60%고 일본이 6%, 그다음에 한국은 1.5%입니다. 그 정도로 미국의 금융시장이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고 일본이 거기에서 버금간 두 번째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와 같이 일본이 기준금리를 플러스 0.1로 올린다는 것은 더 이상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라 경제가 정상화됐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금리 인하를 논의하고 있는데 일본에선 이번에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한 거죠. 그만큼 이제 일본의 경제 위기가 끝나고 정상화 궤도에 좀 오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통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엔화 강세 요인이 되는데 이번에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유는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본의 중앙은행이 이제 한국의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중앙은행은 연방준비은행이라고 부르고요. 일본의 JOB인데 뱅크 오브 일본입니다. 여기에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예. 이번에 점진적으로 이번에 0.1%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고물가, 미국이 2023년 코로나를 경험하게 되면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 6조 달러 이상을 돈을 풀었습니다. 우리가 물가 인상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시중에 풀린 달러를 흡수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5.5%, 한국은 3.5%, 현재 일본은 0.1%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영향이 나왔고 저는 한국과 일본이 경제가 경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이라고 일본을 100이라고 했을 때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한 플러스 0.9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많은 품목에서 한국과 일본이 거의 겹치게 되는 거죠. 도요타 자동차가 현대자동차와 경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또 반도체는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아주 앞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문화 경쟁국의 관계에 있고 같은 품목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치열하다. 그래서 일본의
일본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 계획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엔화 약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본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는 과연 일본의 금리 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계신데요. 금리가 인상이 되고 엔화가 이제 강세로 돌아서게 되면은 우리 경제, 우리 수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저는 보시는지요? 아주 크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도만 해도 매년 한 800조 정도로 수출하고 700조를 수입했습니다. 매년 100조 이상 흑자가 났었는데요. 작년에만 거의 마이너스 수준까지 내려갔었죠. 우리가 13개월 연속으로 무역 적자가 났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GDP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는 무역 의존도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75%입니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일본은 반대입니다. 일본은 내수가 75%고 무역 의존도가 25%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예, 예. 이렇게 내수 중심의 경제가 일본이고 한국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자기들이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한국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우리나라가 수출 시장이 더 활성화되는 거고 일본은 능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경제는 아주 호재고 좋은 것이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항상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만 우리 기업들의 밸류업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법인세 지금 현재 26%인데요. 미국과 선진국의 평균이 21%밖에 안 됩니다. 한국의 경쟁국이 싱가포르는 17%고 아일랜드는 12%까지 낮췄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수 있게 법인세를 낮춰주는 것. 또한 싱가포르에는 주식과 관련된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배당세, 소득세, 양도세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정부가 세제를 감면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우리가 일본도 능가할 수 있고 우리가 강대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인상하게 되면 또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대 경영학부의 김대중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